어째서 일본이 비난받아야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한 학생, 그리고 교수와 여러 학생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급 소란스러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보내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들버리 출신이며 엠마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워싱턴이나 뉴욕을 떠올리실 텐데요. 제 고향 미들버리는 뉴욕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자연이 펼쳐져 있어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농장에 있는 집에서 숙박도 가능하고 이런 자연을 느끼기 위해 여행도 많이 오는데요. 양조장과 맥주,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삶에 지쳐 여유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행지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시골 출신이지만 진보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예일대학교의 합격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될 새로운 경험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숙사 생활은 평탄치 못했어요. 그 시작은 룸메이트인 샤오메이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프라이버시에 둔감한 건지 그녀는 저의 동의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며 늦은 밤에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하는 등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결 문제며 청소, 빨래 등등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어요. 그녀의 제한된 영어 실력으로 인해 복잡한 대화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고 그녀의 영어 실력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상황을 개선해보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흘려넘기는 그녀의 태도에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룸메이트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 그녀 덕택에 문화적 차이라던가 상호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명확한 자기 주장과 표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요청이 받아들여져 다른 룸메이트로 교체가 된 건 반가운 일이긴 했지만 바뀐 룸메이트 역시 동양인이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과연 방을 바꾼 게 잘한 것일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번에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녀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뀐 룸메이트는 한국인이며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말과 더불어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 중인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유학을 왔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지수를 보면서 느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자란 아이가 어쩜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매끄럽고 고운 피부와 윤기나는 머릿결이며 전혀 고생이라곤 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 것이 저 나라에서 왕족이나 귀족쯤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청결하고 깔끔한 면에서 같은 동양인인데도 앞서 샤오민과는 너무나 결이 달랐습니다. 다른 점은 그것뿐이 아니었는데요. 지수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났고 그녀가 쓰는 물품들을 저한테 권하는가 하면 간식이나 음식을 사와서 나눠주기도 하는 등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샤오메이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심지어 지수는 언어를 익히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는데요. 잠든 저를 배려해서 불빛을 가려가며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저와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를 넘어 어느새 일상적인 대화나 수다가 가능한 수준까지 되고 나니 단순히 룸메이트를 넘어 이보다 좋은 친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지수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오랜 휴전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허풍을 떠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삼성, LG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한국의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밖에도 반도체와 IT 강국으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국은 그 이름을 드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듣게 되는 한국의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때때로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요. 인터넷 속도에 답답해하는 모습이라던가 어디서나 쉽게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고 쉽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저나 대부분의 주변 친구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빠르다, 느리다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다음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선 택배를 그냥 문 앞에 던져놓고 간다던가, 그걸 며칠씩 쌓아놓고 산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었는데요. 현관 밖에 며칠씩 물건이 방치돼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설마 내가 시골뜨기라고 놀리는 건 아닌지 의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처럼 마을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농가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음식점도 미국에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어서 반신반의했는데요.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치안 상태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또한 총기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얼핏 휴전 중이라고는 하지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니까 당연히 총기를 들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그 밖에 나이에 따라 연장자를 존중하고 대우한다는 이야기가 생소한 개념이긴 했지만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의 동양인이지만 앞서 중국에서 온 샤오메이와는 전혀 다른 지수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지수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케이스에 속했는데요. 그녀는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파이고 높은 성적에도 자만하거나 우쭐대는 법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특히나 주변과도 잘 어우러졌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등 인성이 매우 좋았거든요. 저는 간혹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아시아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강의가 있어서 참관해 보았는데요. 한국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지형적인 특색과 고난, 여러 차례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는가 하면 그걸 이겨내는 과정들에서 나오는 영웅들의 서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갈 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연한 기상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과 12척의 배로 대규모 함대에 맞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에 이어 그런 영웅을 홀대한 조선의 왕, 얼핏 들으면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실제 역사라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과 리더십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다면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감동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저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수와 그 주제에 관해 한참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역사 수업에 지수도 흥미가 있어 보였어요. 마침 다음날 시간이 남아 강의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고대사에 이어 근현대사로 넘어온 한국의 역사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암울한 시작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되어 고통받는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들은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우울한 사진들과 일본의 잔인한 만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전 지수의 표정을 살피며 괜스레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한 전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와는 다르게 오히려 지수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는데요. 이어지는 강의 속의 한국인들은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도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며 용기를 보인 면이 대단히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동양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길,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들은 모두 부정적인 면만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화는 조선이 스스로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였던 시절 일본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일본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지수를 흘기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담담하던 지수였지만 분노에 차오른 듯 상기된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수의 그런 표정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학생, 그건 매우 편향된 시각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는 한국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철도나 도로 건설 등은 대부분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동양인 학생은 물러서지 않고 한국은 그 덕에 근대화의 혜택을 입었고 일본이 꼭 나쁘게만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문화말살 정책, 이런 것들이 나쁘게 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것들이 어떻게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근대화도 우리 민족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급 강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강의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학생의 의견은 많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한 예라며 이런 토론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역사적 사건, 특히 식민지배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시각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근대화 논리는 많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편향된 견해인데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일부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 근대화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문화 말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강제노역 현장,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포스터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경험한 일제강점기의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철도나 도로가 건설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고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 게다가 그 근대화의 혜택 대부분은 일본인들과 극소수의 한국인 지배층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우고 학교에서 나치의 만행을 필수적으로 가르치며 과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왔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현재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통합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주변국들과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자 그 동양인 아니 일본인 학생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일본과 독일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 덕분에 근대화될 수 있었으며 게다가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독일의 사례를 일본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와 일본의 식민지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이라며 일본은 아시아를 서구 열강으로부터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항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일부 학생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지수도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제징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희생된 줄 알기나 해요. 일본 학생은 흥분이 고조된 듯 했고 왜 일본만 계속해서 비난받아야 합니까?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고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잖아요. 이 말에 강의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고 일부 학생들은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당신의 의견은 매우 편향되고 위험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일본 학생의 태도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 의도적인 역사 부정처럼 보였고 이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의 긴장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의 논쟁을 막고자 강의를 마무리하셨지만 학생들 사이의 토론은 강의실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강의실을 나왔는데 그녀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재조명되는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지수에게도 분명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방해꾼이 생긴 것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진 않겠지만 그들이 후손에게 제대로 된 과거사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수와 전 서로에게 더 충실하고 각별한 사이가 되어 좋은 친구로 또 룸메이트로 남은 학기를 이어갔는데요. 어느덧 학기가 끝나고 지수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저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어떻게 한국이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지수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여러 의미 있는 곳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예일대학교에 들어올 때처럼 다양한 문화와 접하게 될 새로운 경험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TV나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왕이면 역사와 관련된 곳을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게 되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들러 저 또한 한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동상 앞에 서보는 것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근처 시장인 통인시장에 들렀는데 하나의 골목이 직선으로 길게 이어진 점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천장에 호랑이 모양의 그림이 매달려 있었는데 지수말로는 민화라고 한다고 하며 조선시대 때 서민들이 즐겨 그리던 한국 전통 미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해하고 있을 무렵 2층에 도착하여 지수가 돈을 금색 동그란 물건으로 바꿔줬어요. 한국 옛날 화폐인 엽전이며 여기서는 뷔페처럼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라 도시락처럼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재미있기도 하고 인상 깊었어요. 통인시장에서 민화를 마음에 들어 했더니 지수가 다른 민화들도 구경하러 가자며 인사동 쌈지길에 데려가줬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부채, 한복 입은 인형, 책갈피 등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을 팔고 있었어요. 화랑이 많은 곳으로 그 중 한 곳에 들어가 민화를 구경했는데요. 아까 본 호랑이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한 그림들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기숙사에서 지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실감이 나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불이 켜져 있는 음식점과 편의점을 접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수가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여기 살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깊은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